오늘 체육 시간에는 사춘기 우리 몸의 변화와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남자는 11에서 13세, 여자는 9에서 11세 정도가 되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히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며 여자와 남자의 몸은 서로 다르게 변화합니다. 이처럼 성장하면서 신체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 특징을 2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그럼, 여자는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여자는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나기도 하죠. 또 겨드랑이와 생식기에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기 시작하고 월경이 시작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난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 한 개를 자궁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질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월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월경은 보통 12에서 14세 무렵에 시작되며 28에서 30일마다 되풀이되는데 이것을 월경 주기라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월경이 시작되면 배의 통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우선 월경이 시작되면 월경 주기를 파악하고 생리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남자의 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도 합니다. 음경과 고환이 커지고 키도 많이 자랍니다. 물론 몸무게도 늘어나지요. 겨드랑이와 생식기에 털이 나기 시작하고 수염이 나며 목소리도 굵게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되면 음낭 안에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어 음경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사정이라고 하며 잠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사정을 하는 것을 몽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져서 짜증을 잘 내고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됩니다.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해요.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가족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집니다. 그럼 몸의 변화에 따른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의 변화는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다른 변화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책 읽기, 운동 등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들 좋은 의견이었죠? 이어서 성폭력 유형과 예방,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의 유형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강제로 몸을 만진다거나 억지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행위, 누리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폭력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몸을 만지는 것도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야한 농담을 하는 것 또한 듣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고 의도적으로 집에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으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는 길만 알려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길만 묻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간혹 나쁜 생각을 품고 일부러 접근하여 자동차로 납치를 하거나 강제로 어딘가 끌고 가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늦은 시간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밤에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술에 취했거나 밤거리를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면 꼭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세요. 무서워서 또는 기분이 나쁘지만 다투기 싫어서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상대방은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표현하세요. 성폭력 예방법 마지막은 절대로 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야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영상 등을 강제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동의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또는 계급이나 위계에 눌려 표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폭력은 아주 크나큰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건강과 성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사춘기 우리 몸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갈등 없이 무사히 사춘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법을 잘 알고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절대 성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